지난달 20일 중국에 구금됐던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114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같은 동포로서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서 구금 기간 동안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연부에서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제가 이상영 씨 말씀하시는. 그리고 며칠 뒤 김영환 씨가 중국에서 전기 고문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환 씨를 통해 확인한 바는 전기봉을 통한 전기 고문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외교적 문제로까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김영환 사건. 시사기획 맥에서는 중국에 구금됐던 김영환, 유재길 씨와 북한 인권운동가 출신 하태경 의원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13일 그 구금되는 과정에서 어떤 위해 행위가 있었고 그 체포되게 됐는지 우리 김영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대체로 보면 북한 보위부에서 중국 국가안전부에 관련 정보를 주고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우리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한 끝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시기를 노려서 저희들 검거한 것으로 그렇게. 예, 저는 그 대련 외국어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잠시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7 내지 8명 정도가 운동장으로 와서 천천히 걸어오다가 저 가까워졌을 때 빠르게 와서 양팔을 꺾고 허리띠를 딱 쥐고 에워싸서 승용차에 태웠을 때 양쪽에서 이제 팔을 끼웠고 수갑을 채우진 않고 이렇게 복면을 씌우고 이제 모처로 그러니까 복면을 벗겼을 때는 대련의 어느 호텔. 그럼 체포 당시 왜 체포를 한다라는 설명이 그런 있었던가요? 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갑에 경찰 표시가 이렇게 열었을 때 경찰 표시가 있는 그걸 한 2, 3초 가량 잠깐 이렇게 내려서 보여주고 그리고는 왜 너를 체포한다든지 어디로 간다든지 우리가 어느 소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체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타도 있었는지 실제 밥을 굶겼으면 어느 정도 굶겼는지 실제 그때 교도소에서 있었던 그런 가혹행위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지요? 구치소에서는 구타는 없었고 안전부에서 조사받을 때 구타가 있었죠. 제가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일단 전기봉을 이용한 전기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6일간 연속으로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재우게 하고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명 모두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역시 그렇게 당했고 그리고 전기고문은 한 차례 그중에서 전기고문을 가한 시간은 대체로 제가 추정하기에는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큰 기간을 놓고 본다면 이번에 청구에서 당한 전기고문이 더 강력한 그런 고문이었고 누워서 자지 못하도록 한 달가량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계시던데. 이 정도 의자죠, 이 정도 높이에. 그러니까 목을 좀 기대려면 최대한 낮춰야죠, 몸을. 근데 이제 그래도 기대기가 상당히 힘들죠. 수갑을 채운 채로. 예. 그냥 앉아서 자도록. 네, 그렇게. 법적으로는 하루에 1시간 운동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운동 시간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전혀 그럼 운동을 못 하셨네요? 처음에 2달 동안은 운동 시간이 2달 동안 10분. 또 가장 큰 문제가 거기는 기결수가 아니라 미결수인데 미결수 무죄 추정의 원칙 완전히 무시하고 미결수들 노역을 시켰고 하루에 13시간씩 노역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식사 시간이 10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식사를 하자마자 바로
치우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쉴 시간도 없이. 근데 이제 의문점이 그쪽에서 가혹행위가 있고 그리고 고문이 있었다. 이런 거면 1차 영사 면담 때도 얘기할 수 있었고 2차 면담 때도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1차를 할 때도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단 말씀이에요? 저 정기 고문 당한 것과 6일간 연속으로 잠을 못 자게 한 것 등에 대해서는 영사 면담 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예. 근데 한국 정부가 왜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았죠? 문제시했겠죠. 당연히 문제시했을 테고. 정부 측 주장은 이제 2차 영사 면담 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정기 고문 등 그 가혹행위 이야기를 듣고 중국 정부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계속 따졌다는 겁니다. 뭐 이 국민들한테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예민한 사안을 뭐 제가 이제 여당 의원 입장인데 이걸 뭐 정부 의사에 반하는 언론에 노출한다든지 뭐 그런 일도 없었을 테고 오히려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대책위 사람들과 정부 입장에 좀 소통에 원활하에 도움을 주었을 텐데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비밀로 한 겁니다. 저한테도 알리지 않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이번에는 뭐 석방이 되긴 했지만 좀 더 조기에 해결하고 조기에 해결하고 이번처럼 고문 안 받고 어쨌든 중국의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참혹한 실상, 심각한 성착취와 인신매매, 그리고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까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가 하나둘 폭로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또 중국으로 도망 나가고 수많은 탈북자가 끊임없이 잡혀나가고 재탈북하고 또 잡혀나가고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그만큼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빨리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북한 인권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 방법과 진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권을 빙자해서 북한 체제를 압박을 하고 북한을 궁극적으로 붕괴 정도의 우려를 주는 그런 운동 쪽으로 지금 인권운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단체나 혹은 정부 부처들도 사실 국내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5년 동안 북한 인권이 얼마큼 개선됐느냐를 이제 좀 따져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상황이 상당히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을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여자들이 그 주부들이 이런 농담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잘 때 그 마스크를 하고 남편들을 자게 해야 된다. 왜 마스크를 하고 자게 해야 되냐면 그 체제를 비판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뭐 김부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혹시 잠꼬대로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이제 극도로 그런 정도로 이렇게 통제되고 억압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단둥이 이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이제 부상을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북한에서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도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교통사고도 당하는 일도 발생됐고, 그래서 신변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그 접경 지역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위험하다 그런 걸 계속 인식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단동 그다음에 또 이제 두만강을 접하고 있는 그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길 대북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거나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김동식 목사가 또 1996년인가요? 7년인가요? 6년인가 7년에 그 납치되어서 끌려간 적도 있고 연길에서요.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희생이나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또 이 사건 이후에도 뭐 탈북자 지원 활동가나 아니면 탈북자나 잡힌 경우가 많고 아직도 지금 저희들이 이 신문에 크게 나지는 않지만 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활동 자체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김영환 씨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 인권 활동이 북한의 체제 위협을 초래하는 식의 인권 활동이다. 기존의 북한 체제가 변한다고 해서 이거를 뭐 북한 자체가 붕괴하는 것처럼 좀 호들갑을 떠는 분들이 꽤 있지 않나. 이게 좀 섬세하게 보면 사실은 다 북한한테 좋으라고 하는 거죠. 중국도 얼마나 내정 간섭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개혁 개방하라고. 김정일이 그래서 항상 북한 안에만 들어가면 중국 욕을 하거든요. 가장 못 믿을 놈이 중국이라고. 가장 가까운 우방까지도 뭐 그렇게 내정 감수적인 발언을 하는데 개혁 개방하라. 우리 뭐 이명박 대통령도 개혁 개방하라 그러죠. 이제 이 내정 간섭 논의를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 말도 안 해야 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삐라나 대북 방송 그리고 고무풍선에 태워서 남쪽의 소식을 북한에 전달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준단 말이냐.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북한 정부를 화나게 하는 일이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 대북 방송이나 대북 비라 내용이 문제겠죠. 내용이 만약 그냥 단순 어떤 뭐 근거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단순 선동하는 그런 내용에 불과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진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진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체제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북한 주민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참 세 분이 공교롭게 이 시대의 변절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 사상을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일성 주석을 만났는데 그때 김일성 주석이 뭐 물론 말은 잘하고 저에 대해서도 대단히 환대는 했지만 그런 그 사고방식이 1930년대식의 그런 사고와 1930년대식의 그런 사상 정책에 묶여서 더 이상 사상의 진보, 사고의 진보를 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90년대 중반부터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정언 이런 것을 어떤 현대 사회에서 그런 용납한다는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혹은 같은 동포로서 혹은 그동안 민주주의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이런 것을 강하게 느꼈죠. 또 다른 변절자 이야기를 들은 우리 하태경 의원께서 그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임수경 의원께서 변절자다. 그리고 뭐 많은 신문에서 언론에서 다뤘는데 왜 침묵을 하셨나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봐야 될 게 이제 그렇게 변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좌파 운동권들이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좀 오판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정신에서 변절한 지가 꽤 된 건데 이제 이런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본류에서 북한 자체가 이미 변해 있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과거에 이제 학생 운동했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좌파 사회주의 사상이 강한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했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다 변절자예요. 지금 뭐 민주당 뭐 임모 의원이 저를 변절자라고 슬김에 이야기를 했지만 임모 의원이 민주당 가서 사회주의 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사회주의 추구하려면 김영환 씨 옛날에 했던 것처럼 지하당 이런 걸 했어야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심리 구조가 좀 상당히 좀 그 내부에서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의 생각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한국 사회 비전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그 당시 운동권 했으면 김영환 씨나 우리 유재길 씨처럼 북한 인권 운동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참가는 못할지라도 비판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 그 정신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참가도 안 하고 비판하고 또 뭐 저희들이 북한 인권법 추진하는 것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저도 이제 만약에 술 먹었다면은 한마디 하면 네가 진짜 변절자다. 한번 따지고 보자. 우리는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 하다가 아니, 술 안 먹었으셔도 그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술 먹고 하는 이야기니까 뭐 술 안 먹고 제가 할 수는 없죠. 이제 술 깨고 이야기를 예. 그 변절자가 바라본 그들 국회에 진출한 그들의 모습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김용환 씨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뭐 이석기 의원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저와 뭐 과거에 같이 활동하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인연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그분들하고는 97년 이후에 한 번도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아니면 여전히 옛날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지 제가 뭐 책임성 있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데, 그러나 그 활동 형태나 아니면 뭐 북한 문제에 관해서 공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여전히 옛날식의 그런 종북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석기 의원이 속했던 경기 동부연맹도 민혁당의 하나 하부 조직인가요? 경기 동부연합이죠.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것은 전국연합의 하부에 있었고, 이석기 씨는 민혁당 수도권위원회 위원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실제 만들어는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더 위험한 상황을 대한민국 정부에 만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드는데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법을 만드는 과정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고, 설사 그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과거에 민노당의 1심의 사건처럼 그런 식의 어떤 간접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새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우리 김용환 씨서부터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한국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무관심하고 북한 동포들이 그런 운명에 무관심하다면 먼 미래에 그 북한 동포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당신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할 그런 말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이 개선되는 과정, 그런 역사에서도 역시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그런 관심과 지지, 연대, 이런 과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온 그런 것이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조그만 자기 것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에서부터 인류의 미래, 그리고 다 함께 살아가는 통일의 미래,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문화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ou're old enough to know well the better things are all uphill. Bitter songs are never sung in the highlands where you belong. In the smoke
below. Men they bear